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와 서울경제TV가 주관한 서울포럼 2025가 어제부터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포럼 현장에는 AI와의 공존 시대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석학들의 재현이 쏟아졌습니다. 한진그룹과 LS그룹이 호반그룹의 지분 매입 공세에 대응해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선 자사주 소각 제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촉각이 모입니다. 제4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할 것이란 전망이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공약과 함께 소상공인 전문은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기류가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셜믹스 정책이 최근 한강변 재건축 현장을 중심으로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임대주택에도 한강뷰를 배정하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서울경제가 주최하고 서울경제와 서울경제TV가 주관한 서울포럼 2025가 어제부터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포럼 현장에는 글로벌 석학과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서울경제가 주최하고 서울경제와 서울경제TV가 주관한 서울포럼 2025가 어제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미 시작된 미래,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를 주제로 열린 서울포럼 현장에는 각계의 전문가가 모여 논의의 장이 됐습니다. 개막식은 AI로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과 국가의 대비책은 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동반자이자 도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AI의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정교하게 예측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개막식 기조 강연을 위해 무대에 오른 여중구 대동 로보틱스 대표이사는 AI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며 AI가 로봇과 같은 물리적 형태를 통해 사이버 공간이 아닌 오프라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사회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가 그냥 사이버 공간에서만 있으면 사실은 혜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액션까지 취해질 수 있다, 뭔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커다란 변화를 우리 사회에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특별 강연에 나선 펠릭스 상 유니트리 로보틱스 시니어 디렉터는 단순히 생각하고 말하는 수준이 아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양한 환경에서 폭넓게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상 시니어 디렉터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선 후보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포럼 특별행사로 2025년 상반기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선 기초과학부터 기술 사업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공로를 남긴 과학기술인 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남고 글로벌 주도권을 줄 수 있을지 서울포럼 2025에선 국내외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구글 X 창립자인 서베스천 스런을 포함해 AI와 바둑 대결에서 1승을 거둔 이세돌 전 프로 바둑 기사 등이 참석해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서울 포럼 2025 메인 세션에선 국내외 AI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AI의 대응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기조 강연을 위해 연단에 오른 서베스천 스런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는 구글 X와 웨이모 탄생 경험을 정하며 AI는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한국도 반도체 설계 등 선도 분야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혁신적 사고로 도전적인 과제를 가능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hallenge yourself, ask yourself, what can you invent? What do you want your companies, your governments to invent? Don't think regulations, that's the wrong thing to think right now. Think innovation. 이세돌 전 프로바둑 기사도 세션 발표를 통해 AI 활용 능력에 따라 프로기사 간 실력 격차가 더 커졌다며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는 수로 인간 프로바둑 기사들은 오히려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바둑계가 그랬듯 이 사회도 AI라는 도구를 이용해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AI 시대는 도구의 싸움이 아니라 그 도구를 다루는 사람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AI를 자기 언어로 해석하고 실전에 활용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어 브라이언 키안시앙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AI 연구소 부소장, 오해진 카네기 멜런 대학교 교수 등 글로벌 석학들도 생성형 AI와 휴머노이드 기술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포럼에선 AI 윤리와 기술 교육의 동반 성장을 강조한 특별 세션도 함께 열렸습니다. 전날 열린 이공계대학 리더십 포럼에서는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총장들이 참석해 AI 시대에는 지식 암기보다 질문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경직된 R&D 제도와 주 52시간제가 도전적 연구를 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총리급 AI, R&D 컨트롤 타워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서울 포럼 2025,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을 쥐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한진그룹과 LS그룹이 호반그룹의 지분 매입 공세를 막기 위해 동맹을 맺고 방어전선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 방어에 나선 건데 정치권의 자사주 소각 제도화 움직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반호반 연대를 꾸린 한진과 LS.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 방어에 분주합니다. LS는 한진칼을 상대로 650억 원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은행의 채무 상환을 위한 취지라고 선을 그었지만 속내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교환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환 대상이 자사주이기 때문. 기존 자사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제3자인 대한항공에 넘어가면 의결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한진칼도 자사주 0.7%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염두에 둔 행보입니다.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지분 경쟁인 셈인데 자사주를 우군에게 매각해 지배권을 방어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회사 돈으로 매입한 자사주가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돼 주주 가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자사주 소각 제도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상장사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제도화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호반이 LS 지분을 3% 이상 확보하며 주총 소집과 회계장부 열람 등 경영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배구조가 취약한 LS는 정책적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부담마저 안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할 것이란 전망이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공약 발표와 함께 소상공인 전문은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제사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전내 유력 후보 한국소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 KCD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CD는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경기 등 전국 11개 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CD는 전국 180만 사업자에 도입된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 중인데 전국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소은행 컨소시엄은 지난 3월 제사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현금흐름 문제 해결에 특화된 공급망 금융 제공 등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습니다. 당초 제사인터넷은행을 둘러싸고 비상계엄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인가 지원 전망이 우세했고 유력 후보로 꼽힌 더존뱅크는 불참, 유뱅크는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공약 발표와 함께 소상공인 전문은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소상공인 관련 금융지원 공약을 발표했고 전문은행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을, 김 후보는 서민과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에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주문해왔지만 은행 내부적으로는 연체율과 건전성 관리란 과제를 안고 있어 한계가 있고 소상공인 특화 금융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점도 제사인터넷은행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히며 완고한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셜믹스 정책이 최근 한강변 재건축 현장을 중심으로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임대주택에도 한강뷰를 배정하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일부 단지는 아예 기부 체납을 통해 정책을 우회한 정황까지 포착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임대세대에 한강뷰까지 줘야 되나요? 한강변을 살아보는 건 만인의 로망이지만 조합원들이 분노하겠네요. 서울시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재건축 단지에 임대주택 배치를 요구하자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 분양과 임대주택을 구분 없이 배치하는 정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2년 주거에 대한 박탈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화 방침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와 여의도 공작아파트 같은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 임대가구에 한강 조망을 배정하라는 서울시 요구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조합은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일부 조합원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 철학은 지키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셜믹스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재건축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서울시의 어떤 그런 아파트 소셜 믹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또 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재건축 사업 등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주체가 재건축 조합이다 보니까 그 조합의 어떤 의도가 조금은 더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소셜 믹스를 좀 하는 게 어떨까? 동을 달리한다든가 층을 달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상황 속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 DH대치 에델루이가 2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고 임대 분양주택을 차별 없이 혼합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회피하는 데 성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한때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했던 교촌 F&B가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1위 자리도 내줬는데요. 해외 진출로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한때 교촌은 프리미엄 치킨이라는 공식이 통할 만큼 시장의 신뢰를 받았던 교촌 F&B.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경쟁이 치열해진 치킨업계에서 과거의 위상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촌은 지난 2022년 업계 1위 자리를 내준 데 이어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 업계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1,246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0%가량 줄어든 107억 원을 보이며 수익성도 악화됐습니다. 성장에 제동이 걸린 교촌은 해외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에 첫 매장, 이듬해 중국에도 매장을 내며 글로벌 무대에 도전장을 던진 지 18년이 지났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교촌의 글로벌 사업 부문 매출은 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했습니다. 미국 법인의 영업 손실이 전년 대비 2억 4,900만 원 증가한 9억 6,300만 원에 달했고 중국 법인 역시 3억 6천만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 전환하면서 글로벌 사업이 오히려 전체 실적에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습니다. 교촌은 올해를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삼고 미국 직영 1호점 리모델링, 배달 특화 매장 다크키친 점포 확대 등 해외 사업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기존 전략기획본부를 글로벌 아시아 사업본부, 미주 사업전략본부를 글로벌 미주 사업본부로 각각 개편하면서 내부 조직을 효율화하고 최근엔 중국 선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중화권 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교촌은 주류, 소스, 외식 등 신사업으로 다각화를 꾀하며 재도약에 나서고 있지만 신사업 매출 또한 2022년부터 130억에서 140억 원 사이를 오가며 3년째 정체 상태를 보이는 상황. 수익 개선에 과제를 안고 있는 교촌이 글로벌 전략을 통해 치킨 명가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보험사들의 자금 조달 움직임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가 1조 원 넘는 수요를 끌어내며 후순위채 발행에 성공했고 한화생명도 대규모 신종 자본증권 발행에 나섰습니다.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건 건전성 지표였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신한라이프가 발행한 3천억 원 규모 후순위채에 1조 2,140억 원의 수요가 몰렸습니다. 모집액의 4배가 넘는 성과로 최근 롯데손해보험의 콜옵션 미이행으로 위축된 보험업계 자본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례로 평가됩니다. 신한라이프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킥스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88.3%,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크게 웃돌고 신용등급 역시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모두 AA 플러스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량 지표가 수요 예측 흥행을 이끈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내 보험사의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는 올해 1분기에만 약 5조 원에 달하는 상황. 시장금리 하락과 해지율 상승 리스크로 킥스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자 보험사들은 자본 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화생명도 최대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3,65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한화생명의 킥스 비율은 155%로 지난해 말 대비 8.7%포인트 하락한 상태. 한화생명은 다음 달 중 수요 예측을 거쳐 발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본성 증권 발행 부담을 덜기 위해 킥스 기준을 150%에서 1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건전성 프리미엄이 작용하고 있어 지표가 높은 보험사만이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독 기준 완화와 별개로 자금 조달의 실제 성패는 시장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건전성 지표가 우수한 보험사에만 투자 수요가 몰리는 구조 속에 향후 자금시장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나프타 분해 설비 통합 운영이 타겟책으로 떠올랐습니다. 산업부와 공정위는 NCC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인데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협의할 것이 많아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NCC 통합 운영이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NCC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CC는 원유를 증류한 나프타를 열분해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의 기초 유분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국내 석유화학 빅4 중 NCC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솔루션 등 3곳. 중국이 국가 지원을 받아 NCC를 늘리면서 시장의 과잉 공급 상황이 해소되지 않자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NCC 설비의 가동률을 낮추며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낮추면 재고율을 조정할 수 있지만 생산 감소는 수익 저하로 이어져 가동률을 무작정 낮출 수는 없는 노릇. 이 같은 상황에서 한 기업의 NCC에 물량을 집중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NCC에서 뽑아낸 기초 유분을 나눠 갖자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합 운영이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사마다 상품이 상이하고 인력 운영과 비용 수익 부담 등 논의할 사항이 많아 복잡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간 산업인 석유화학사들의 부진이 심해지자 대선 후보들도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과 리쇼어링 정책 등 석유화학산업 지원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 새로운 수요 확대처로 부상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마저 전쟁 장기화로 불투명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지난 27일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 사천에서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경남은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라는 비전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세계 5대 우주 강국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전략을 밝혔는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열린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 행사.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의 의미를 기념하고 우주항공산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을 비롯한 우주항공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하여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미래를 위한 도전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통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새로운 우주항공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개청 1주년을 맞은 우주항공청은 전문 인력 편성과 국제협력 강화로 우주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지만 연구 개발과 정책 추진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글로벌 우주항공수도 경남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2033년까지 8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우주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사천시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 기업 교육시설, 주거지구 등이 직접된 자족형 도시인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만큼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천시의 도시개발 계획으로 준비하는 방법과 정부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을 통한 국가 지원을 통한 설치 계획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GM은 오늘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한국-GM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격려금을 포함해 최대 6,390만 원 규모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GM은 전체 판매의 대부분을 미국 수출에 의존하는 만큼 관세 불확실성으로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6월부터 협상에 들어갑니다. 노조 측은 아직 협상 요구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이 원하는 수준은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어 사측과 이견이 예상됩니다. 업계는 노조의 지나친 요구안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합리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